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문과에서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양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우리 옛 이야기 속 치유담이라는 이제 제목은 그동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옛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소비를 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치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모아보고 그러한 치유의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현재적 관점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그냥 자료 소개를 하고 그 소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준비된 자료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이제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공통된 어떤 이제 느낌들은 그러니까 언어로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이제 중요한 삶의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우리가 무엇을 질병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뭐 의학에 있어서는 이제 의학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제 질병에 대한 정의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는 무엇이고 또 치료는 어떤 것을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과거에 이제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무당들이 이런 이제 치료를 전담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무당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이제 의원들 혹은 이제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맡았던 시기들이 있다가 최근에 들어오면 이제 의사들만이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치료를 담당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치료의 범위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따라서 질병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수정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의학의 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질병의 개념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무엇이 질병이고 질병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에서부터 이제 어떤 의학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질병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의학사를 이제 살펴보면 두 가지 대립되는 병리 이론이 번갈아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분야는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존에 이제 개론서의 내용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체론적 질병관인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원시적 질병관에서 이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죠. 몸이 있고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걸 쫓아내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악귀를 쫓아내는 행위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뭐 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괴롭히는 행위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병균을 집어넣어서 뭐 싸우게 해서 쫓아낸다든지 이런 어떤 신체 안에 어떤 이제 외부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로서의 이제 질병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무당들이 구슬해서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악귀를 이제 쫓아내는 이런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이 몸속에 침범해서 질병을 일으켰다는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것들을 반드시 원시적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를 쫓아낸다든지 그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어떤 이제 이 질병을 쫓아내는 이제 원시적인 행위의 어떤 다른 모습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은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병원균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 눈을 통해 들어왔으면 이제 눈을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귀를 통해 들어왔다면 귀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이제 병의 원인과 질병의 치료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서 들어온 질병의 원인이 이제 어느 부위에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는 부위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도 또 이제
다르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신체가 겪는 하나의 이제 실존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부위, 그러니까 전염되는 지점, 이 갖게 되는 어떤 이제 경로의 문제들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질병을 보는 이제 것이 이제 동적인 관점에서 이제 질병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이제 인간의 몸이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인체의 기본 요건이 있는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안정적인 조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조화가 깨진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질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외적인 요소의 침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적인 조건의 미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조화롭지 못한 것들은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이 없다라든지 시력이 한쪽이 망실됐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한쪽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는 이제 다리를 전다든지 혹은 뭐 허리가 굽었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신체적인 이제 불구의 현상이나 혹은 이제 어떤 이제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본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신체가 어떤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로 존재하게 될 때, 혹은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신이 불균형한 상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질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보는 이제 이런 견해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견해고요. 되게 서구의 견해 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이제 질병이라고 보고 균형을 이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치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이제 전통적인 견해 말고 최근에는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신체적 이런 질병관 혹은 정신적 어떤 이제 문제 이런 것들과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다 이제 하나의 질병의 이제 요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적 차원으로서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질병의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이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가족 간의 어떤 이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질병의 문제 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화병이라든지 사실은 그전 같으면 사실은 하나의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병의 개념에 이제 포함되게 되고, 그래서 화병은 왜 생기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치유의 영역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 개념에서 이제 확장된 이제 질병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뭐 질병의 정의를 이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질병의 범위와 그다음에 치료의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의 인식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또 이제 한국인의 몸, 뭐 이런 이제 어떤 몸이라는 그런 개념, 이제 뭐 영어 같으면 이제 body가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 어떤 이제 각 언어권별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담기는 그릇으로서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질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질병을 몸의 이야기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소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치유담은 이제 향가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도천수 대비가라고 하는 향가를 보면, 향가에 이제 경덕왕 때에 한길이의 여인 희명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름이 희명인 거 보니까 희명은 희는 바라다 이런 뜻이고 명은 밝음을 바라는 건데, 희명은 이 눈이 먼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미 이 사람 이름이 희명인 거 보면 이미 이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이유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몇 살 때부터 눈이 나빠지는 이런 이제 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희명의 아이가 태어난 5살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에 가서 천수대비 전에 가서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에게는 천수 대비는 대비불은 이제 손 1000개가 있고 1000개마다 손 하나씩 하나에 눈 하나씩 있거든요. 세상을 이제 곳곳을 보고 가서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00개의 손 중에서 하나만 몰래 내려서 그 안에 있는 눈을 하나만 살짝 빼서 나는 2개 다 없으니까 나는 2개 다 없으니까 하나만 나한테 내가 둘도 아니고 하나만 내가 이게 고쳐주게 해주신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이제 아이의 눈이 이제 이걸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에게 노래하면서 이제 빌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아이의 눈이 다 나와서 눈을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치유담인데 이제 치유의 영역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당시에 치유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불구라든지 이런 불완전성에 대한 이제 완전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치유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옛 이야기 속 치유담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좀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스토리를 좀 읽어보고 이제 뭐가 독특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님을 보면 밥도 잘 안 먹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한테 여자가 없으면 가진 재물에 임자가 없고 여자한테 남편이 없으면 몸에 임자가 없다고 하던데 이 깊은 시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유부녀한테 이게 뭐죠? 수작을 거는 유부녀한테 이제 유부녀한테 수작을 거는 장면인데 수작 거는 게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숙하고 굉장히 뻔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부녀가 지금 남편이 잠깐 출장한 사이에 유부녀를 좀 꼬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근데 꼬시는 이유가 내가 못 살겠어서 꼬신다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이게 뭐예요? 무슨 병? 상사병. 이게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병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너 무슨 소리를 하니? 너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시 하지 마. 큰일 나려고 얘가 무슨 소리야? 이제 혼을 내요. 그러니까 누님 저는 당신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름을 사이에 두고 웃음소리를 듣고 등불 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서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주름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외하는 사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을 직접 주름 안쪽에서 다시 말하지 못하고 주름 사이에 두고 얘기해야 되고 등불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집 바깥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 마음이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 나를 죽일 지경이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님 또 이 가을밤 창가에서 누님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좀 생각해서 제발 누님이 나의 이 마음속에 불을 좀 꺼주세요. 누님 어제 타는 냄새 안 나요? 여기서 지금 누님을 향한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사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화의 원형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약으로 병 다스리는 것보다 누님의 말 한마디, 누님의 표정 하나, 누님의 어떤 반응 하나가 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네 병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왜 없겠냐.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데 한방 쓰는 사람, 남편이 이걸 알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 창틈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만해. 이러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다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몰래 나와서 남몰래 만나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누님이 또 달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속 태우지 말고 인연이 있으면 천리라도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대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너랑 나랑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되겠지. 둘이 마음이 통하면 될 거야. 좀 더 노력해봐. 지금은 너의 노력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내 마음이 통하면 너의 병을 낫게 해줄지 누가 알아? 이런 이제 뉘앙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병이라고 하는 이제 환경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죠. 이것을 낫게 하는 치유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이 속에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는지를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료를 그냥 쭉 뒤져서 눈에 닥치는 대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이제 그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어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질병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들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옛 이야기 속에서 원시적 질병관으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질병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제 이 질병관이 이제 확산되고 혹은 변형되고 혹은 이렇게 순환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관점에서 질병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